우리들의 아버지, 네, 우리들의 성공에 함께 해주시는 동반자이시죠. 오늘 우리들에게 비즈니스 마인드셋,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알려줄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주실 것 같습니다. 크라운 로열 에이전트 신정면 스폰서님 모시겠습니다. 스폰서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라우라 에이전트 신종면입니다. 네. 노래가 심상치 않은 노래를 이렇게 틀어주셨어요. 깜짝 놀라셨죠? 아버지라는 표현이 뭐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예. 뭐 같이 나이 먹어가면서 이상한 표현을 쓰시고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줌으로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또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그동안 했던 얘기랑은 조금 다를 수 있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엊그저께 드림그룹 리더 사장님들하고 미팅을 할 때 했던 교육이에요. 사실 이 교육은 제가 리더분들한테 교육하려고 준비했던 거라 어떤 부분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한 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는 저런 건 생각도 안 해봤는데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또 여러분들이 또 마주칠 수 있는 또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분명히 언젠가 또 기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을 위해 해야 할 일들 참 많아요. 네. 성공이라는 게 꼭 사업의 성공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돈을 번다가 성공의 동의어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만족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할 수 있으면 진짜 성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 공감을 또 해주신다면 또 여러분한테 좀 도움되는 얘기가 될 것 같고, 이 공감이라는 말이 네트워크에서 참 중요합니다. 공감을 시작으로 소통이 시작되고요. 소통이 모든 비즈니스의 핵심입니다.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모멘트를 만드는 그 근본이 공감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비즈니스가 시작된다는 거죠. 이 네트워크만의 특징이죠. 이게 관계 마케팅,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전달되고, 단순히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만 관계가 아니라 비즈니스의 동력도 거기서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영상 하나 네, 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아마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야에 성공을 하려면 1만 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야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물론 또 갑론을박이 있는 이야기라고 해요. 또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1만 시간 정도 하면
전문가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 이야기는 뭐 타고난 재능도 중요하지만 노력이 반드시 또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민 선생님 오늘 왜 안경 안 쓰셨어요? 안경 안 쓰시고 이렇게 눈이 침침한 것 같아요. 내가 뭐 안경 씌워주고 싶다. 예. 제가 2014년 4월 4일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네, 2014년 4월 4일. 날짜가 참 좀 묘하게 또 사자 많이 들어가죠. 이때 사업을 시작해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요, 꽤 오래됐어요. 만으로 7년이 넘었죠. 저도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만 시간 이상 시크릿을 한 것 같아요. 네, 하루에 뭐한 5시간, 4시간, 5시간 한 것 같아요.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었다고 생각하고, 1년에 52주고 7년을 했으니까 1만 시간. 4월 4일 좀 더 지났으니까 이제 이 숫자 올라가서 한 1만 1000시간 됐겠어요. 예. 여러분들 제가 시크릿에서만큼은 조금은 그래도 전문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표현을 한 거고요. 좀 믿고 이런 부분들을 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뭐 또 결과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예. 단순히 1만 시간만 했다면 뭐 그게 다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또 결과로서 많은 것들을 또 이루어냈죠. 근데 저한테 들어오지는 않고요. 저기 써 있는 분한테 들어왔어요. 제 통장은 신용등급이 그닥 좋지 않답니다. 예. 성공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 사진에 나오는 이 두 젊은이들, 옛날 사진이라 뭐 못 알아보신 분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 이 두 분 중에 어떤 분들을 좋아하나요? 오지영 사님은 스티브 잡스가 좋아요? 빌 게이츠가 좋아요? 선호하는 사람들 저는 빌 있잖아요. 게이츠요. 빌 게이츠, 살아있는 사람. 네네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티브 잡스를 더 좋아합니다. 혁신의 아이콘이고요. 사실은 저는 소위 말하면 그 앱등이 애플 빠였는데요. 스티브 잡스 돌아가시고 애플 잘 안 써요. 원래 아이폰만 썼었는데 그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니까 뭐 아이폰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누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둘 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또 특히 빌 게이츠는 요즘 또 경제적인 활동도 보다 오히려 사회 공헌 활동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정말 훌륭한 분들인데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분은 빌 조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건 사실은 저도 몰랐던 분인데요. 이 IT 업계에서는 되게 대단한 분입니다. 썬 마이크로 시스템스라는 회사를 창업한 멤버고요. 유닉스 또 이제 컴퓨터 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자바라는 뭐 이런 프로그램들, 언어들 다 만들어낸 그런 그리고 엄청난 또 성공을 거뒀죠. 예. 이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경영자를 지내신 스티브 발머라는 분인데 어, 빌 게이츠랑 하버드 동문입니다. 친구 잘 만나서 물론 엄청난 수재예요, 이 사람 진짜 뭐 좀 엄청 하버드 들어갈 정도니까요. 근데 그렇지만 하버드의 그 시기에 하버드 다닌 사람이 뭐 수백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빌 게이츠랑 친구가 돼서 창업 멤버가 됐죠. 예, 그래서 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빌 게이츠가 은퇴하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경영을 내려놓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10년간. 지금은 은퇴하고 미국 NBA 구단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은 빌 게이츠보다 더 많아요. 돈 엄청나게 많죠. 예. 이분은 영국 사람입니다. 팀 버너스-리라고 영국 기사자기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일로 기사자기를 받았냐면요. 물론 대단한 공헌을 했겠죠. 예. 우리가 지금 우리 모두가 접속해 있는 이 공간, 이 월드 와이드 웹, 그 WWW 인터넷의 기반을 만든 사람이죠. 예. 엄청난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국에도 한번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뭐 뒤에 배경이 있네요. 백그라운드가 에릭 스미스라고 하는 구글 CEO 10년간 했죠.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사실은 구글이 초기에는 수익 모델이 좋지 않았습니다. 적자였고요. 물론 이런 엔진이나 이런 건 엄청나게 뛰어났고 했지만 그런 수익 모델을 실제로 만들어낸 경영자죠. 그리고 또 컴퓨터 IT 쪽 전문가입니다. 이런 분들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들을 보면 일단 뭐 IT 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그 뭐 대부분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아실 거고요. 돈도 아주 많이 번 사람들. 그냥 리치가 아니라 슈퍼 리치입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뭐 이 5명만 이 시기가 아니라 이 시기에 1950년대 중반에 태어난 사람들이 IT 업계의 대부분을 핵심 멤버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실리콘밸리에서도.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좀 묘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정말 세기의 어떤 그런 인물들이 동시대의 동해 연도에 태어난다. 참 묘하죠. 그게 가능했던 거는 사실은 이 시기가 이제 퍼스널 PC들이 보급되는 이들이 이제 딱 이제 이제 20살이 될 즈음에 이제 PC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보급되기 시작하는 그 초창기들 그런 기회를 또 잡을 수 있는 시기를 만난 거죠. 예, 그리고 그런 환경들이 있었던 겁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 뭐 다 아실 만한 분들입니다. 네이버, 뭐 이혜진, 어, 그리고 다음에 이재용, 뭐 넥슨의 김정중, 뭐 김택진, 뭐 요즘 제일 핫한 카카오 김범수 이장, 뭐 이런 사람들도 보면 다 비슷한 해에 태어났습니다. 동문들도 많고 친구 사이 실제로 이혜진과 이재용 네이버와 다음 창업주들은 둘이 엄청나게 친한 친구입니다. 비즈니스 초창기 때 네이버에서 다음 엔진을 썼었어요. 검색 엔진을. 다음이 네이버를 도와줬죠. 근데 이제 사실은 역전됐죠. 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만. IT 업계에 종사하고 돈을 아주 많이 번 사람들이 같은 시기에 태어났다라는 것도 참,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뭐 IT로 가라는 점괘가 나오나요? 사주가? 그게 아니라 이때가 이제 닷컴 열풍이 이제 막 우리나라에 불 때죠. 예, 인터넷 기반의 이런 이런 회사들이 막 창업될 때 기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타이밍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공의 타이밍이 분명히 있다. 시기마다 시대마다. 포브스가 선정한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75인. 이 인류 역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시황, 뭐 알렉산더 대왕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역사상 실존했던 기록이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부를 평가했을 때 가장 부유한 사람을 75명 뽑았을 때 뭐 그걸 리스트를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라 19세기 중반에 출생한 미국인이 14명 있습니다. 75명 중에 14명이면 약 20% 가까운 거죠. 예. 인류 역사가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냥 예수님 태어난 걸로만 봐도 2000년이 넘는데 그 전까지 합치면 수천 년인데 그 찰나의 시기 19세기 중반이라고 하면 그 몇십 년 이 시기가 20%를 차지한다? 이거는 정말 우연이라고 볼 수 없겠죠. 예.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록펠러, 앤드류 카네기, JP 모건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이름이죠. 지금도 뭐 어떤 브랜드가 돼 있는 이름들이잖아요. 이때가 이제 미국이 서부가 개척되고 월스트리트가 생겨나는 이제 산업화가 막 진행되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엄청난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돈이 되는 일들이 정말 많이 만들어지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은 이런 개인적인 노력이나 특성뿐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역사, 문화적 유산, 이런 시공간적 기회에 큰 영향을 받는다.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요.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얘기했죠.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성공의 타이밍이란 개인의 재능, 열정, 노력을 뛰어넘는 것으로 사회가 주는 특별한 기회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세상을 열심히만 산다고 성공의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대에 맞는 그런 기회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런 특별한 기회는 우리 시대에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게 바로 시크릿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트워크 마케팅이 또 이 시대의 그런 기회라고 생각해요. 아마 여기에 이 생각이 뭐 저만큼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가 저한테는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이 시대에 저는 아주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크릿이 왜 이런지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아주 좋은 제품과 아주 정말 좋은 컨텐츠들을 갖고 있고요. 또 공격적인 어떤 여러 시장에 진출을 하는 이런 시기 우리한테 기회가 되겠죠. 2021년에 우리한테.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되게 많은데요.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갖추어져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어떤 요소가 빠진다고 하면 그걸 여러분이 채우면서 성공을까지 간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아요. 제품이 정말 특별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그 제품을 만들어질 때까지 그 회사를 믿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겠죠? 비즈니스 플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보상이 안다면 매력이 느껴지지 않겠죠. 이 두 가지는 아주 초기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에요. 네트워크의 시작,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된 셋업이 안 되면 사실은 스타트 라인에 서지 못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들 작년에도 많이 문 열었다가 불과 1년도 못 가서 지지부진 문 닫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이 둘 중에 대부분 두 가지 다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눈에 띄는 성공을 못 가고 있는 회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품과 플랜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과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채워질 때 그 회사만의 특별함이 만들어지는 거죠. 경쟁력이죠. 차별하고. 그런 회사들이 탑10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저는 글쎄요. 아까 제품과 플랜은 시작에 가장 중요한 지점이고요. 결국 완성은 리더십 사람입니다. 예. 사실은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제품이 불완전하는 시기, 또 우리 플랜이 또 많이 불완전했던 시기도 있었어요. 시크릿도. 근데 결국 이 회사랑 같이 이끌어가던 임직원분들과 또 리더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결국 많은 것들을 또 바꿔냈다라는 거죠. 결국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이끌어가는 것도 사람이고 만드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다. 내 자신이 중요하고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우리는 전달, 후원, 육성이라고 하는 큰 세 개의 틀에서 사업이 시작되고 완성된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소통이라고 하는 관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전달하는 거 말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제품이나 사업, 뭐 타이밍, 뭐 프로모팅하는 회사, 팀, 스폰서 전달하죠. 우리는 이런 제품이 있어. 이런 플랜이 있어. 우리랑 같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전달하고요. 초대하고 세미나에 초청하고 설명하고 후원하죠. 예. 그리고 그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육성해서 그들이 또 다시 전달할 수 있는 이 과정을 반복해 나가는 게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전달도 정말 중요하고요. 후원도 정말 중요해요. 그쵸? 근데 제일 어려운 건 육성인 것 같아요. 정말 고개를 심하게 다운드 사람들이 끄덕끄덕 하고 계시네요. 예.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크게 육성시키고 뭐 리딩하고 멘토링하고 했던 일을 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또 그런 일을 해야 되는 또 역할들이 리더가 되면 주어지거든요. 그걸 많이 또 배우고 익혀 나가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죠. 그렇지만 또 아주 잘 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결국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도전하고 목표를 정하고요. 행동하고 보상하고 보상받고 또다시 도전하는 사이클로 반복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몇 가지가 더 들어가면 성공의 8단계, 10단계 되는 겁니다. 명단 들어가고 초대 들어가고 팔로우업 들어가고 하면 결국 10단계, 8단계 되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전, 시작한다는 거죠. 결단한다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뭐 시작했던 계기들이 있을 겁니다. 도전을 시작했고 뭐 결단했던 계기들, 뭐 우리의 꿈, 또 회사의 비전들 그런 걸로 시작되죠. 우리가 결단하고 목표를 정합니다. 이때는 이제 계획들이 세워지는 거고요. 자,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이제 일들을 해야 되죠. 그게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고민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 있고요. 계속적인 반복을 하면서 우리는 익숙해지고 전문성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트워크는 여기에 따른 강력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네트워크하고 보상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보상은 즉각적일수록 강력할수록 그 효과가 많이 더 빛이 발하는데요. 시크릿의 보상은 아주 강력하고 즉각적이며 지속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고 계시고요. 또 이런 분들이 또다시 도전을 이제 해 나가는 사이클로.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아까 뭐 이런 과정들 여러분도 뻔히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파트너들이 뭔가의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 지점이 있을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지점에서 멈추고 있는 건가? 어떤 지점에서 문제를 느끼고 있는 건가? 또 여러분들이 팀을 빌딩해 나가거나 파트너를 후원할 때 무엇이 잘 안 되고 있는 건가? 그거는 뭐 여기 내가 보면 후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아예 전달조차에 우리 문제점이 있는 건가? 아니면 전달하고 후원한 사람들이 잘 성장을 못 시키고 있는 건가?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 속에서 한번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본 겁니다. 자,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전달할 때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뭐 제품은 또 회사마다 정말 다르고, 이건 사업적인 측면만을 얘기했을 때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야. 예, 맞습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너무나 쉽습니다.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일, 이런 얘기도 아주 많이 하죠. 자, 그리고 리스크가 적은 일. 네,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관점에 따라서 리스크는 적다고 저도 보고 있는 편입니다. 자, 꾸준히 지속하면 인세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일. 이것도 말 그대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같이 해보자라는 얘기를 전달을 해요. 근데 하면 저는 이걸 지금 듣고 있는 한 107분, 107분의 분들에게 솔직한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쉽다고 느낄까요? 아니면 어렵다고 느낄까요? 뭐 쉽다가도 어렵고 어렵다가도 쉽다. 뭐 이게 정답일 수도 있고요. 예. 참 이 두 가지 처음에 보통 사이클을 말씀드리면요. 쉽게 시작하십니다. 아주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은 시작을 안 해요. 대부분. 그냥 어쨌든 쉽다고 아니면 할 수 있는 뭐 해보지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반드시 누구나 어떤 누구든 어렵다고 느끼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자, 그때 고민이 되죠. 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쉬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고민에 쌓이게 됩니다. 앞으로는 어떨까? 앞으로는 쉬울까, 어려울까? 그래서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안 해야지? 안 할까? 뭐 그만둘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죠. 초기에 합니다. 저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관점을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 도전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로 봐야 됩니다. 어려워서 안 하고 쉬워서 한다? 그거는 아니죠. 쉽지만 가치 없는 일이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밤 9시 반에 얼굴 다 이렇게 뭐 보여주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파트너들도 처음에는 쉬운 일이냐 어려운 일이냐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가치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치를 느끼는 일에 때로는 목숨까지도 걸게 되죠. 예. 가치가 왜 중요하냐면 가치가 확신을 만들죠. 내가 가치 있다고 느낄 때 확신이 생기고요. 확신을 통해서만 의미 있는 행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네트워크에서 행동들은요, 사실은 확신을 기반으로 한 행동은 아니에요. 그냥 뭐 가능성 좋게 표현하면, 아니면 뭐 호기심, 관심 이런 걸로 시작을 하죠. 이때 많은 분들이 그만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행동은 했지만, 알렸지만 거절당하면 그만두거나 뭐 이상한 소리 들으면 그만두는 이유가 내가 가치를 기반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를 정말 느낄 수 있게 여러분 스스로 또 느끼셔야 되고,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조금 잘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지만 또 한 번 리마인드 해보시면 좋아요. 당연히 첫 번째, 제1의 가치는 경제적 가치입니다. 사업적 가치, 소득의 가치. 이게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비즈니스라고 부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물론 합법적이고 건전하게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켜주는 제품 소비로서의 가치가 분명히 존재하죠. 예. 사실은 이 2번만 띄워놓고 봐도 정말 큰 가치죠. 그렇지만 비즈니스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를 얘기해서 뭐 1번이 더 중요하고 2번이 덜 중요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업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굳이 나눴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계발의 가치가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의 성장, 뭔가를 학습하게 되고 습득하게 되고 또 익히게 되죠. 그거는 저 여러 면에서 여러분 인생에 아주 중요한 어떤 역할들을 또 이루어냅니다. 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이거 네트워크 하기 전에 우리 큰애 돌잔치 할 때 하객이 한 100명 정도 왔는데요. 스피치를 하는데 떨려갖고 아주 덜덜덜 떨었었어요. 예. 남 앞에 서는 거 익숙하지 않았고요. 또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많지 않고요. 오래된 사람들하고 오래 지내는 사이입니다. 뭐 제 삶이 근데 아주 많이 변하게 됐죠. 새로운 일들을 배우고 익히게 되고요. 또 공부하게 되고요. 또 새로운 곳에 가게 되고 시야가 넓어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많은 조금 더 좀 나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트워크 마케팅 교육 프로그램들 또 정말 좋은 사람들과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어쩌면 이 가치가 절대적으로 작은 가치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대 분들이나 좀 뭐 예를 들면 사업적으로 사업이 그렇게 쉽지 않은 뭐 예를 들면 외국에 살다 한국에 오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제가 사업을 꼭 해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3번입니다. 3번만으로도 상당히 가치 있다. 그리고 4번하고 3번하고 4번은 사실 또 밀접합니다. 커뮤니티가 생긴다는 것. 예,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의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학창 시절이 지나서 어릴 때 이제 어린 시절을 지나서 사회에 나와서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죠. 아마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다 사람들 만나고 삽니다. 새로운 사람들. 그렇지만 그분들을 팀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갑과 을의 관계죠. 예, 어떤 의미건 직장 상사하거나 뭐 거래처거나 손님이거나 물론 뭐 이렇게 주변에 모임이나 이런 걸로 알게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든 내 마음을 다 보여주기는 어렵잖아요. 예. 근데 네트워크는 상당히 깊은 커뮤니티가 만들어지죠. 왜 그럴까요? 왜 네트워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서로 협업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게 되고요. 같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아,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서로가 알게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을 또 나누는 시간이 분명히 오게 되죠. 아, 그러면 나이를 떠나서 뭔가 지역을 떠나서 시크릿 안에서는 전라도 뭐 경상도 없습니다. 예, 정말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내가 만날 수 없는 영역에 있던 사람들, 내가 전혀 그런 사람들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도 여기서 만나고 새로운 팀이 형성된다는 거 가치 있는 일이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소비와 소득, 사회적 가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 네트워크 마케팅이 대한민국에서 또 많은 여성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한테 또 이렇게 또 하나의 경제적 가치를 또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돈을 버는 사람들이 돈을 쓰고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가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예전 어떤 스폰서님이 생각나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했던 분이 계세요. 예. 아, 제품 뭐가 중요해요? 뭐, 이런 얘기하고 돈 때문에 하는 거다. 이런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돈 때문에 제가 일본에 뒀죠. 근데 여러분 그게 다라면 절대적으로 큰 네트워크 마케팅 만들 수 없습니다. 예.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루는 요소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질 때 정말 커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제품 때문에도 사업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팀에 있는 게 좋아서 오토십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요소들. 그렇지만 거기서 또다시 사업으로 확장되기도 하고요.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가치,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나는 돈 때문에 하지만 이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팀이 이런 분들로 다양한 분들로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내 가치가 어떤 거냐는 뭐 여러분의 판단이고 선택이지만 다른 가치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고 공유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여러분의 Y와 타인의 Y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파트너가 정말 제품 때문에 좋아서 하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이 제품 뭐가 중요해요? 뭐 이런 얘기하면 그분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자, Y는 대부분 처음에 되게 그냥 획일화돼 있어요. 대부분 돈 좀 벌면 좋지. 근데 변합니다. 제품을 써보고 변하고요. 사람을 만나고 변합니다. 성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성장해 가요. 팀을 생각하게 되고요. 파트너를 생각도 하게 되고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요. 어, 자, 그래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있는데 내가 그걸 찾아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쩌면 내가 생각 못했던 거를 알게 되고 깨닫고 느껴서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여러분들이 파트너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후원 중에 하나는 그분들이 Y를 만들어가는 걸 돕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것들. 정말 제품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고 팀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고 그런 분들이 개인적인 성장을 돕고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그분들은 정말 오래 사업을 하게 돼요. 예. 정말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그냥 좋은 말로 미사오구를 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파트너의 Y를 정확히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그분은 절대 시크릿 떠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Y를 정말 고민해 보고 자신의 Y를 만들어 보지 않은 사람이 파트너의 Y를 만들 수 없겠죠. 예.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리더를 찾고 또 성장시키는 사업. 이렇게 색깔이 딱 구별돼 있어서 탁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정말 이런 사업입니다. 어딘가에 있는 보석을 또 찾고 또 그걸 가공하고 다듬어서 빛나게 만드는 일. 정말 좀 어렵지만 또 의미 있고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리더들을 잘 찾을 수 있을까요? 모두가 하는 고민이죠. 어디 가면 또 강진호 사장님 같은 분이 있을까요? 어? 어디 가면 정미선 사장님 같은 분이 있을까요? 자,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예를 들죠. 카드를 뒤집어라. 여러분의 있는 모든 카드를 뒤집으면 반드시 에이스는 나오게 돼 있다. 하면서 이런 얘기들.
많이 예를 듭니다. 이건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뭐 한 2, 30년부터 많이 하던 레퍼토리죠. 고전이죠. 예. 뭐 틀린 말이 아니죠. 꾸준하게 카드를 뒤집는 노력을 해야 된다. 꾸준하게 알리고 실패에 대해서 뭔가 상처받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일을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한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아주 전통적인 얘기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특히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저도 처음에 맞아. 나한테도 에이스 카드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죠. 자, 근데 또 다른 면을 생각을 해보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52장, 트럼프 카드는 포커 카드는 52장이잖아요. 누구나 52장의 카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한 20장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뭐 한 10장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한 100장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같은 출발선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카드 안에 에이스 카드가 한 장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장 있는데 거기에 에이스가 뭐 5장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리는 건 파트너들이 그렇게 느낄 거라는 겁니다. 하다 보면. 자, 그리고 에이스 카드가 나오면 모두가 그 카드를 알아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케이스 너무 흔하죠? 내가 놓친 분, 내가 제일 제대로 전달 못한 분이 나중에 또 전달했다 그만둔 분, 심지어는 뭐 다른 팀에서 다른 시기에 시작해서 아니면 타사에 가서 뭐 리더가 되는 케이스가 또 있죠. 그러면 뭐 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 많이 부족한가 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죠. 네. 에이스 카드가 있어도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우리의 카드 안에 있는 것이 꼭 에이스 빼고는 의미가 없냐? 킹, 뭐 퀸, 뭐 때론 조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모든 카드들은 다 하나하나의 카드인데 어차피 카드는 트럼프의 카드, 포커 카드 52장은요. 똑같은 카드가 한 장도 없습니다. 숫자가 같아도 무늬가 다르고요. 무늬가 같으면 숫자가 다를 수밖에 없는 카드들이죠. 근데 의미가 없을까요? 왜 우리는 에이스에 꼭 집착을 할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카드를 가질 수 있다면 유리해지겠죠? 누구나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스 카드가 나온다면 그걸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는 그런 선구안이 있다면, 나에게 그런 경험이 있다면, 나에게 그런 집중력이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실 겁니다. 이게 마지막 매직이네요. 평범한 카드를 싹싹싹싹 에이스로 바꿀 수 있다면. 예전에 영화 생각나네요. 주성치가 나온 뭐 도신 뭐 이런 거. 정마담. 여기 정마담 누가 정마담에 어울리지? 어, 자, 우리 뭐 타짜에 이런 것처럼 우리 카드를 바꿔낼 수 있다면. 자, 이런 상상 이런 좀 이렇게 뭐 좀 어찌 보면 상상인데요. 꼭 상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업을 하다 보면 해보니까 이 일들이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자, 내가 갖고 있는 카드는 물론 뭐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한정적이라고 하겠지만 팀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카드는 무한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모든 카드는 저의 카드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아세요? 저는 여러분의 카드가 다 내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자, 팀을 키워내면 확률은 무한대로 증가하죠. 내 카드가 얼마냐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52장의 카드가 해서 에이스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성공하지 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내가 좀 더 빠르게 더 성공에 다가가는 방식은 내 카드를 점점 더 많이 빠르게 만들어낸다. 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긍정의 힘입니다. 예, 제가 써놨죠. 파워 오브 포지티비티. 긍정의 힘.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이 확률을 높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가 생겨요.
뭐 예를 들면 파트너들이 어떤 얘기도 하고 어떤 미팅도 잡히고 근데 사실 기준에 따라서는 가기 싫은 미팅일 수도 있고요. 안 될 것 같은 미팅도 있어요. 또 가기 싫은 뭔가 이런 미팅들. 정말 100%의 긍정적인 사람들이 무조건 어디든 반드시 가는 사람들이 확률을 극대화시킵니다. 100%가 필요한 거예요. 남들보다 무조건 한 발 더 뛰는 사람들, 한 번 더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긍정의 힘 갖고 계셔야 돼요. 자, 이게 어떤 진짜 아주 진짜 우리 성공자들의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 많잖아요. 뭐 되게 우연하게 뭐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이 또 누굴 소개시켜주고 누굴 소개시켜줬는데 누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통 생각하나요? 자, 운이 좋네. 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한테도 많이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저도 초창기 때, 여긴 운이라는 게 되게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운이라고 표현하지 마십시오. 운이 아니라 긍정이 만들어낸 기회입니다. 운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했고 그 장소에 갔고 그 말을 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했을까요? 보통 사람들 안 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 긍정적이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00% 긍정입니다. 99%도 안 됩니다. 100%를 채우십시오. 99%와 100%의 차이는요. 있고와 없고의 차이입니다. 99% 없는 겁니다. 100%의 긍정만이 최대의 확률을 만들어냅니다. 자, 에이스 카드를 놓치지 않고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경을 활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환경, 시스템과 스폰서입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놓칠 수 있고 나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스템 안에는 아주 훌륭한 팀원들이 있고 또 우리 프로그램들이 있고 스폰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들을 놓치지 않고 찾아낼 수 있고 또 스폰서의 영향력으로서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아주 빠르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선택적 어떤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줌 한번 들어봤는데 뭘 또 들어. 내가 사업 다 아는데 보상 플랜 내가 더 잘 알아? 이런 사람들. 아니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즈니스를 여러 가지를 연결해 나가는 거지 이걸 뭔가를 익히려고 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서 작동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효율성을 더 극대화시키려고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 안에선 자연스럽게 스폰서와 소통하게 되고 정보가 교류되고 그 정보 속에서 우리 그런 케이스 되게 많잖아요. 스폰서랑 파트너랑 얘기하다 보면 어떤 또 다른 파트너의 얘기를 하게 되고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뭔가 또 변화를 만들어내거나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건 뭐 다 아실 겁니다. 자, 마지막 평범한 카드를 에이스 카드로 만드는 것 되게 중요하죠.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참여와 역할을 통한 성장. 자, 제가 제일 바라는 부분이고요. 저는 평범한 분들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케이스들을 네트워크에서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특히 여성분들, 이제 특히 이제 결혼하고 육아하고 좀 경력 단절되시고 그렇지만 정말 훌륭하고 또 갖고 계신 재능과 어떤 달란트가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발휘할 기회를 못 찾고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주 평범했던 분들이 우리 지금 이번에 캠페인송 나비처럼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봐요. 예.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초기에 퍼포먼스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앞으로 좀 대기만성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을 또 성장시켜 나가는 것들이 여러분의 역할이고요. 예전에 에이스는 돈을 벌고 정말 큰 직급에 가고 크라운 웰에 가는 사람이 에이스라고 했다면 이제 우리한테는 정말 다양한 에이스의 모습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말 그대로 오토신 마스터 10을 달성한 분들은 우리의 에이스죠. 예. 그분들은 자신을 에이스라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는 겁니다.
예. 되게 좋아하시네요, 문미라 사장님. 자, 그런데 그 많던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들 모두 어디로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네트워크에 한 30년 넘었잖아요. 이제 30년 다 돼 가는데 뭐 회사가 한 2,000개 정도 만들어졌다고 하니까요. 회사별로 다이아몬드가 한 100명이라고 하면 한 2만 명은 됐겠네요. 예를 들면. 근데 그런 성공자들이 지금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시크릿 안에도 있고요. 시크릿 하다가 떠나는 분들.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회사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하나로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저는 그분들이 떠나게 된 건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리더는요, 좀 특이하게 만들어지죠. 사실은 직급자가를 리더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자, 다이아몬드가 되면 우리가 리더라고 인정하고 또 어떤 역할도 많이 맡게 되는데, 다이아몬드가 간다는 거는 사실은 다른 부분을 보진 않아요. 비즈니스 볼륨만을 보는 거죠, 회사에서는. 어, 그래서 그분의 인성이나 그분의 어떤 다른 요소들, 꼭 필요한 요소들이 갖추어졌는지까지 보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만일 다이아몬드를 투표로 뽑는다, 뭐 에이전트들 투표로 뽑는다, 그럼 정말 인성 좋고 열심히 하고 하신 분들이 뽑히겠죠? 뭐 저한테 임명권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잘 보고 평가하고 하겠죠? 선출되거나 임명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매출로서 인정되는 구조잖아요. 이 구조기 때문에 사실은 부족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리더라고 불리우기 시작한 그 이유가 사실은 리더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계속 성장해 나가지 못하면 도태되고요. 그 리더가 도태되면 그 팀이 도태되고 결국 사업을 떠나게 되는 케이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개발 정말 중요한 거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그냥 뭐 사업만 잘하면 되지, 알리기만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몇 년 후에 그분 보시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 없어집니다. 계속 공부하려고 하고요.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는 노력. 특별하게 뭔가를 학원을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채워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존중과 신뢰와 겸손이에요. 상대를 존중하는 것,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항상 겸손하면서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하는 분들 이 세 가지를 갖추고 나서 전문성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최소한 네트워크는. 이것이 갖춰지지 않은 전문성은 네트워크에선 전문성이 아닙니다. 네트워크의 전문은 이 세 가지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정말 차별화된 특별함이 생기고 그게 매력이 되는 거죠. 그 사람만의. 저 사람은 정말 겸손해서 정말 좋아. 저 사람은 참 사람을 믿을 수 있게 해줘서 신뢰가 가서 좋아. 저 사람은 참 누구를 존중해서 정말 좋아.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전문적이고 잘해서 좋아. 특별함이 되고 매력이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은 경쟁력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컨텐츠가 되는 거고 그게 퍼스널 브랜딩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갖춰져 나가는 것이 여러분이 네트워크의 리더로서 성장해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마케팅은 결국 브랜딩 하는 겁니다. 마케팅 자체가. 브랜드는 정말 중요한 거죠. 예. 이제는 누구나 자신의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는 채널들이 존재하는 시대가 됐어요. 예전엔 기업이 그걸 독점했죠. 이제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저 작가도 될 수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뭐 영화도 만들 수 있고요. 예. 마음만 먹으면 뭐 뉴스를 진행할 수도 있고 음악을 만들 수도 있는 시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채널이 존재하죠. 이런 시대를 이제 개인의 시대라고 합니다. 개인이 주도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매력이 자본이 되는 거고요.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브랜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스토리입니다. 예, 이야기죠. 스토리텔링에서 이제 메이킹 해야 됩니다. 이제 스토리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되고요. 그걸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토리 어디서 나올까요? 소통에서 나옵니다. 스토리. 네. 많이 소통하시고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가다 보면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과는 절대적으로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브랜드를 소비하잖아요. 브랜드를. 결국에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믿고 누군가가 선택을 하는 단계까지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퍼스널 브랜드라면 어떤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것들. 우리 사회 하면 오지영 딱 떠오르잖아요. 제품 하면 뭐 문미라, 사진 하면 하미호 뭐 이런 거. 예? 개그 하면 강진호 뭐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 정민수 선생님 뭐 해줘야 돼요? 예? 예. 어쨌든 일단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퍼스널 브랜드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예전에도 퍼스널 브랜드였네요. 이 소주병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쌓는 분은 이때부터 피라미드를 좋아하셨네. 예. 아주 특이한 분이죠. 예. 어쨌든 정말 멋진 리더로 성장해 가고 있고요. 예. 아이를 둘쳐매고 정말 꿈을 꾸던 이분은 또 정말 멋진 리더로서, 여성 리더로서 성장해 나가고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좀 무섭게 나왔어요, 사진이 근데. 자, 이분은 저 집에서 좀 많이 쉬고 계십니다. 네, 네, 좀 통장 관리 잘 하시고 계시고요. 저도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크릿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변화를 해 가고 있고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자, 우리가 시작했던 곳은 이렇게 초라하고 어두컴컴한 빛이 잘 들지 않는 오피스텔이었어요. 예. 여기 누군가를 초대한다고 하면 그닥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예. 많이 불안해하고요. 그래서 항상 앞으로 들여보냅니다. 문 열어주고 먼저 들어가게. 뒤를 테러를 우리가 많이 막았습니다. 뭐 이렇게 예, 집어넣고 억지로 듣게 하고. 자, 그렇지만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고 꿈을 꾸고 도전했고 또 성장했기 때문에 더 멋진 곳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네트워크는 한 명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늘 어딘가에서는 한 명이 시작한 겁니다. 시크릿도 마찬가지죠. 바이너리 한 명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으로부터도 한 명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나로부터의 또 한 명이, 나로부터의 한 시크릿이 또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80대 20의 법칙 있죠? 파레토의 법칙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80대 20의 법칙이 되게 흥미로운 건요. 이게 어떤 사람의 직관과는 좀 반대되는 면이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하나 다 똑같은 수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일들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현상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20%의 매출이 회사 전체의 매출의 80%를 차지하기도 하고요. 예, 20%의 사람들이 전체 부의 아주 큰 부분을 독점하기도 하고요. 예. 네트워크에서도 비슷한 현상들 많이 일어납니다. 보면 전체 등록 판매원 수랑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 즉 전체 네트워크 회원 중에 돈을 버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거의 20%에 근접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너들이 왜 안 움직이지? 왜 이런 일들을 안 하지? 왜 나와 같이 생각 안 하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그 20% 안에 들어가고요. 내가 그 2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느냐 못 내느냐의 싸움입니다. 어차피 모두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상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If you concentrate solely on your career, you can get a long way in your career. And I would say that that's a strategy that a minority of men preferentially
do. That's all they do. They work like 70, 80 hours a week. They go flat out on their career. They're staking everything on the small probability of exceptional status in a narrow domain. But it's hard on them. They don't have a life. It's very difficult for them to have a family. They don't know how to take any leisure activity. Like, they get very one-dimensional. Now, it may be that unidimensionality is the price you have to pay to be exceptional at one thing, right? Because if you're going to be something like a scientist, say, you're in your lab all the time, you're working 70 hours a week or 80 hours a week, you're smart, you're dedicated, you're unidimensional. That's how you get to beat all the other people who are doing that. It's the only way. But the problem is you don't get a life. Now, if you love being a scientist and you have that focus of mind, well, first of all, you're a rare person, and second, you're going to pay for it. But fine, more power to you. But it's a risky business to do that. You sacrifice a lot for it. And I would say most often, if you're speaking about having a healthy life, that isn't what you do. You spread yourself out more. So, you have a family, you have some things that you do outside of work that are meaningful to you and useful. You have a network of friends. 4 things alone are plenty to keep you well oriented. And then if one of those things collapses, everything doesn't go. Now, the price you pay for that is the more you strive to optimize that balance, the less likely you are to be fantastically successful at any single one of them. If you consider your life as a whole, that might be a winning strategy. There's something different at the top of the value hierarchy. So perfection would be stake it all on one thing and look for radical success. The wholeness idea is more like, well, I want one thing in my life to be 150%, or I want 5 things in my life to be 80%. There's a lot more richness in a life where you have 5 things operating at 80%, but you're not operating at any of them at 150%. 이분이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인데요. 교수, 철학자, 또 동기부여 전문가, 하여튼 좀 유명한 분입니다. 좋은 글도 많이 쓰고요. 좋은 영상도 많은데, 제가 좀 그 부분만 좀 잘라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건데, 인생엔 여러 면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대부분은 아주 평범한 삶을 또 꿈꾸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 여러분이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어떤 일에 몰입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의미는, 우리가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고 몰입해야 된다는 건 맞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체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시간과 타이밍에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런 대가들만을 치룰 때 원하는 것과 특별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시크릿은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티핑 포인트라고 하죠. 예, 균형을 깨트리는 지점들, 작은 변화들을 어느 정도 쌓여서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전 단계. 예. 지금 딱 시크릿이 지금 이 티핑 포인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렇게 매번 특별하게 살 수는 없지만, 이런 중요한 타이밍에서 우리가 정말 한번 집중해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큰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그 시간이 우리의 티핑 포인트를 우리가 함께 맞춰보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 100분이 넘어요. 우리가 각자 특별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일정한 시간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집중할 수 있다면 큰 변화가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타이밍이 이번에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열심히 해보라는 게 아니라, 이번에 정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프로모션, 특별한 발표가 있을 겁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놀라운, 아마 지금까지 보신 적이 없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이 멘트가 너무 진부하다, 근데 내가 하고도. 예, 어쨌든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걸 준비하고 있고요. 많은 것들을 또 여러분들의 리더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다 여기까지인데, 오늘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예. 여러분, 리더와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그냥 현 상황을 관리하고 반복하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리더는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변화를 추구하고 도전합니다. 마치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주방장과 조리사의 차이 같은 겁니다. 같은 음식을 만듭니다. 조리사는 만들어진 레시피대로 조리만 할 뿐입니다.
주방장들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주방을 관리하고 변화를 만들어내죠. 여러분들은 리더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계신 다이아 365의 많은 리더분들은 그렇게 변화를 이끌어 오시면서 이 팀을 성장시켜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번 기회가 여러분한테 특별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오늘 짧게 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무지막지하게 시간이 오버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이 또 집중해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좀 여러분들 오프에서 또 얼굴 뵙고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와, 진짜 시크릿의 성공 법칙을 다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쵸? 다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귀한 말씀 전해 주신 크라운로얄 에이전트 신정문 스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분명히 저한테 짧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1시간을 다 써주신 신정문 너무 짧을 스포님 것 같은 멘트 감사합니다. 막 넣었더니 기분 아니요, 너무 감사드려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신정민 스포너님 강의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은 강의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쉽게 이렇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늘 또 해주시고 계셔서 저도 오늘 또 푹 빠져서 들었습니다. 진짜 1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시간이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저도 많이 느낀 부분이 많은데 여러분들의 리뷰가 참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들 리뷰를 오늘밤부터 내일까지 남겨주시면 마음 뽑아서 소정의 상품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네, 여러분의 느낌들을 많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으로 여기 정미선 수원님, 네,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예, 짧게 좀 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네네. 신영 수원님 들으시라고 말씀하라는 건 아닙니다. 솔직한 후기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 비즈니스를 제일 좋은 게 신정수님 강의 듣다 보면 품격이죠, 품격. 정말 제가 하는 이 광고와 이런 일이 얼마나 자긍심 있게 느껴지게끔 해주시는 것,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정말 이해와 공감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해안과 통찰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너무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가치라는 것, 그 가치에 대한 어떤 또 생각을 하겠던 그런 시간들이어서 항상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크릿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또 멋진 회사고 또 멋지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스폰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많은 의미에 있는 리뷰들 기대하면서 기다려 볼게요. 네, 이제 빠르게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듣고 그렇죠? 리뷰도 남기면은 막 경품도 어마어마한 것들 막 받으실 수 있는 기회도 가지시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즐겁게 릴레이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 시간까지 집중하시는 이유가 또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행복한 행운이 가득한 우리들의 목요일 밤. 오늘 행운의 밤 진행해 볼 건데요. 오늘은 문미라 사장님과 우리 서산의 별이라고 제가 항상 불러드리고 싶은 김진아 사장님이 함께 도와주시겠어요? 예, 두 분 나와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지도 사장님. 오늘 신규분들이 많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총 몇 분의 신규 사장님들 지금 참석하고 계신가요? 3분이요. 총 세 분. 3분 계신가요? 네. 좋아요. 그럼 이 3분 중에 한 분께 우리 시카칸 쿨링 마스크 보내보도록 할 건데 추첨 부탁드릴게요. 네. 추첨해 보겠습니다. 이 안에 3분의 이름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 되실지.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떤 분이 신규 참석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지. 자, 바로바로 주인공은 뽑았습니다. 함미옥 사장님, 초대하신 황정욱 사장님. 와, 함혁 사장님이 초대하신 황정옥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시카칸 쿨링 마스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야, 첫 줌 세미나 참여신데 우리 신정면 스폰서님의 정말 고품격 강의를 들으신 것 같아요. 네, 시크릿 사업을 얼마나 더 멋지게 느끼실지 네, 기대가 됩니다. 블루 나이트 크림을 받으실 릴레이 행운의 숫자 뽑아보도록 할게요. 문미라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문미라입니다. 오늘 136명의 사장님들께서 릴레이를 해주셨고요. 신규 사장님들 빼고 제가
추첨을 하겠습니다. 실행하기 갑니다. 갑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누가 되실까요? 생성! 15번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15번 문영숙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어떡해. 내 파트너세요. 네. 문미라 사장님의 파트너이신 문영숙 사장님. 아까 네, 적극적으로 예, 파트너 적극적으로 어떡해. 네, 참여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블루 나이트 크림 당첨되셨네요. 축하드릴게요. 댁으로 보내드릴게요. 아니 저렇게 축하드립니다. 좋아하신다. 저렇게 좋아하신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오늘 이 귀한 시간, 예,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함께 이루는 부의 공동체라고 우리 시크릿의 슬로건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함께 이루는 부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성공의 메시지를 오늘 나눈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 또 함께 나누실 리더분들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문미라 사장님, 강진호 사장님, 그리고 하미옥 사장님, 그리고 마지막 우리 신정은 스포너님 말씀 한 번 더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문미라 사장님, 먼저 스피치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문미라입니다. 스피치를 어떻게 해야지라고 이제 생각하려고 시간을 이따가 미리 생각해야지 했는데 스포너님 강의를 너무 빠져들어서 생각할 겨를도 없었지만 그냥 쭉 들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긍정이 만들어내는 기회라는 말씀이 참 되게 많이 남았었어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죠. 시크릿을 만난 거는 진짜 천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고까지 저희들이 표현했던 건 그만큼 이 시크릿이 더 가치가 있고 기회가 더 컸었기 때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때 진짜 뭐 타 네트워크를 제가 경험해본 경험자로서 타이밍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많이 하게 됐고요. 앞서 말씀해주신 여러 1960년대에 태어나신 5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이 정말 최고의 타이밍에 그들이 그 어떤 직업을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성장했다면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생각했어요. 와, 이 방에 계신 리더 사장님들 신종면 스폰서님 비롯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태어나신 분들이 기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김진아 사장님 맞죠? 모두가 분명히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 역시 좀만 일찍 만났으면 하는 아쉬움을 늘 갖고 있다가 이 시크릿을 만난 초창기에 어쩌면 우리 스폰서님께서는 가시밭길을 가셨다면 저는 진짜 고속도로를 달려온 느낌이거든요. 그 최고의 타이밍에 시크릿을 진행해 왔는데 지금은 어쩌면 KTX를 넘어서서 더 빠른 거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시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주신 뭐 사업적 가치, 소비의 가치 등등 정말 많은 가치가 있고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정말 되게 많이 부족한 면이 저도 있지만 하나만 잘해도 팀이 같이 그 빈자리를 메꾸기 때문에 충분히 시크릿은 모두가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확신했고 부족한 부분을 물론 채워가려고도 하겠지만 잘하는 부분만 열심히 하느라면 다 같이 분명히 성공하겠다. 저는 충분히 확신 가질 수 있었던 더 그런 시간이 됐었습니다. 사장님들께서도 하다 보면 진짜 배우려고 하고 노력하다 보면 다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행복한 밤입니다. 사장님들의 성공을 또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블루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강진호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강진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블루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강진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정면 스폰서님 강의 들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일단 참 트렌드하시다. 예, 정말 일만 시간이 고스란히 이 강의 안에 묻어 들어가 있는 느낌?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현 시대가 어디로 향하고 있고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정말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정말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많이 받았어요. 사실 트렌드라는 것이 이 일시적인 유행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한 어떤 물결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거부한다고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크릿 사업 모델은 앞으로 무한 확장성, 그다음에 시스템, 또 세계 사업자를 연결하는 원 서버, 원 코드,
또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플랫폼 구축, 거기에 트렌디한 컨셉들이 모두 지금 다 함께 모여지고 있는 사업 모델이잖아요. 아이템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실물 경제,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에 소비하고 사용하는 제품들, 거기에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여행도 앞으로 함께하게 되니까, 그죠? 우리 시크릿 사업은 저는 절대 유행을 타지 않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확신하고 갖고 있는데, 특히 16년 동안 어떻게 보면 검증된 기업입니다. 최초로 시도되는 쇼핑 플랫폼, 거기에 라이프스타일 통합 플랫폼, 견고한 성장과 안정성, 이라는 어떤 새로운 혁신으로 저는 전 세계 직접 판매 업계 정말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은 정말 뭐 잠재력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이 거대한 트렌드에 맞는 엄청난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가 하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누구나 할 수 있고 쉬운 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스폰서님의 강의 내용 중에 쉬운 사업입니까? 어려운 사업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겸손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쉬운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 사업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제는 쉽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작을 했느냐 못했느냐가 그게 쉽냐 안 쉽냐를 가늠할 수 있진 않을까. 여러분 혹시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으신가요? 크라운 로얄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들 스스로가 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남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는 20년, 30년을 이악 물고 깡으로 버티면서 정작 내 삶의 내 행복과 가족을 위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2, 3년도 못 버틴다면 그건 정말 너무 비참하지 않은가요? 우리 여러분 숙제하듯 살지 말고 정말 축제하듯 사는 그런 멋진 삶을 우리 시크릿에서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혁 사장님, 네, 스피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함혁입니다.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제가 하필 또 강진호 사장님 뒤에 스피치를 하게 돼서 네. 저는 오늘 강의가 정말 1시간이어서 너무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스폰서님 너무 여유롭게 또 아주 편안하게 1시간 동안 꽉 채워주셔가지고 절대 길지 않았었고요. 저도 정말 한 단어, 한 문장이 다 깊이 새겨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신정면 스폰서님 나중에 꼭 책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시크릿, 다이아 365 시크릿의 아버지라고 갑하더라고 하시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쩌면은 진짜 신정면 스폰서님의 책이 나오면 많은 분들이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까 잠깐 했었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들은 말인데 세상에서 제일 지옥 같은 지옥이 천국이 보이는 창문을 가진 지옥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시크릿 다 되는 거 아는데 알면서도 뭔가 도전하지 않으시고 시작하지 않으시면 진짜 나중에 너무 힘든 기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시크릿 꼭 시작하시고 또 오늘 신종수님 강의 또 다시 들으시면서 하우스 생각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진짜 다 되는 시크릿이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정말 강의 너무 좋았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정호 스포님, 네,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스포님. 저 또 해요? 네, 이렇게 오셨는데 그냥 가시도록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아까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개그가 아니라 노래 강진호사님으로 또 한참 시달릴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어쨌든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제가 좀 오늘은 제가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저도 좀 의미를 되새기면서 했던 이야기고요. 사실은 어쩌면 저한테 또 해야 되는, 제가 새겨야 될 이야기를 또 저도 같이 느끼면서 했던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참 어떤 인연이었길래 전생에 또 이렇게
팀이 돼서 또 이렇게 같이 또 꿈을 꾸고 이런 것이 정말 저는 정말 너무 좀 사실 가끔 아직도 어색할 때가 있어요. 이게 현실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네트워크가 정말 저한테 특별한 것 같고 시크릿이 정말 특별하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줌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좋은데 우리가 진짜 같이 모여서 정말 멋진 곳에서 우리 오지영 선생님이 사회를 보고 강진 선생님 노래를 부르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 진짜 그 자리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있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또 불현듯 드는 그런 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결정의 날이 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씩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만일 도전하지 않으셨다면 진짜 이번 기회는 좀 다르게 보시고 도전을 해보시는 그런 기회. 또 그렇다고 정말 또 여러분 혼자만 뛰는 그런 사업 절대 아닙니다. 함께 뛸 겁니다. 저희가 같이 뛸 거고요. 정말 이번 프로모션 기간 8주입니다. 자, 정말 이 8주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8주.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핀들, 바뀌어있는 핀들로 우리가 함께할 그날을 꿈꾸며 오늘 밤도 잠 못 이루시는 밤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지영 스폰서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아이고, 네. 네, 우리 스폰서님이 얘기해주신 성공의 티핑 포인트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성공의 기회가 시작되기를 응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는요, 네, 사진을 찍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5월 1일 날 새로운 우리 기회가 오지요. 네, 그래서 약간 이벤트처럼 그동안에 우리 시크릿의 컨벤션을 찾아주셨던 스타들의 무대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순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모멘텀 데이라고 하는 우리 또 TLG에서 준비한 컨벤션에 찾아오셔서 노래를 불러주셨거든요. 네,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그 스피치를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울컥했습니다. 그분이 마치 또 비즈니스의 스폰서라고 느낄 만큼 그런 스피치도 들어가 있으니까 꼭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신정훈 스폰서님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사진 찍고 영상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미옥 소장님. 네, 사진 찍겠습니다. 오늘 뭐 그냥 찍으면 될까요? 항상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강진호 사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정복기 사장님이 굉장히 머리에서 연기가 나면서 구호를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 강진호 사장님, 근데 왠지 구호가 정해져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들긴 하는데요. 예, 뭐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오늘은 티핑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네네네. 티핑 포인트. 이렇게 뭐 선창 티핑 포인트. 티핑 포인트 이렇게 알겠습니다. 5월 1일이니까 1일이란 뜻도 되겠네요. 네. 자, 다이아 365 드림그룹 티핑 포인트. 네, 여러분의 티핑 포인트가 한 번 더. 네, 한 번 더. 다이아 365 드림그룹 티핑 포인트. 네, 성공의 시작이 될 티핑 포인트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 보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6년도에도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처음 보는 분들 손 한번 들어줘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016년도 이후로 많은 분께서 이렇게 새롭게 합류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를 뒤에 두고 배경으로 사진 찍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주인공이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들, 당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건 그거는 당신입니다. 조연은 되지 마십시오. 어느 위치에 있던가 여러분들은 주연이 되십시오. 네. 그리고 오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축하할 일이다. 시크릿도 나도. 왜냐면 살아남았기에. 꿈을 꾸십시오. 꿈을 이루십시오.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은 꾸는 자에게만 이루어집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지켜 남으려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뜬 모를 비웃음 내 우리의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걱정했던 마저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5월 1일 날 컨벤션에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음소거 해지 다 눌렀거든요. 인사 나누시고. 네. 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봬요. 좋은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꿈꿔. 네, 한번 보내줘요. 굿나잇. 빨리 봐요. 잘 자요.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스포는 짱. 사랑합니다. 정민수 선생님 잘 자요 해야지. 잘 자요. 어떡해! 설레지? 오씨, 대박. 되게 좋아하신다. 잘해요. 뭐야. 잘 자요 앵콜, 잘 자요 앵콜. 잘 자요. 잘 자요 밤 앵콜. 되세요. 네, 잘 자요. 성시경이야 성시경.